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6월 1일 하루가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4,26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봉에서 보면 15일선과 50일선, 지금 지지선들이 다 전부 깨진 모양새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제 50일선이 3,400만 원대 정도의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아마 금일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고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기사도 JP 모건 분석가 비트코인 단기적 하락세 지속 전망. 비트코인이 5월 한 달 최악의 시기를 보냈지만 앞으로도 단기적인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JP 모건 분석가의 전망을 1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JP 모건의 분석가이며 비트코인 전문가인 니콜라우스 페니고초글루는 최근 분석 노트에서 기관 수요 약화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의 금 대비 변동성 비율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중기적으로 24,000에서 36,000달러 범위에서 거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페니고초글루는 이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도달 가능한 이론적인 가격은 여전히 14만 5천 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는 5월 19일 비트코인 폭락의 여파로 기관 투자자들이 하락장 매수를 꺼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금에 비해 변동성이 강해지는 추세 또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 마켓캡 자료 기준 비트코인은 뉴욕 시간 오전 10시 현재 1.5% 하락한 36,382달러를 기록했다. 단기적으로는 24,000에서 36,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14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3만 5천 달러 아래로는 안 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3만 5천 달러 가격대죠. JP 모건 분석가가 예상한 것처럼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 바이낸스 거래소의 차트를 봐도 지지선 아래로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진 모습이고요. 여기는 18,000달러가 지지선이 있는데 여기는 99일 이동평균선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5월 이제 중순 넘어서면서부터 계속 좀 약간 횡보하면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아래로 더 떨어지든 확실히 노선을 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당분간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자산 현황은 총 매수 금액 2,100만원에서 마이너스 30% 손익을 기록하고 있고 총 보유자산 1,5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네요. 어제보다 약간 더 떨어진 것 같은데 5월 지나고 6월에는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당분간 조금 더 하락 후에 그 다음에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회로 또 돌리고 있죠. 오늘 볼 기사는 이겁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 스마트 위안으로 발전할 것.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합해 이더리움 같은 민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구동할 수 있는 스마트 위안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망은 디지털 위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야오첸 전 인민은행 디지털 통화연구소장의 전망이라는 점에서 중국 디지털 화폐의 발전 전망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오첸 중국 증권규제위원회 과학기술감독국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금융포럼 2021에서 디지털 위안은 단순히 디지털 형태의 현금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까지 통합해야 한다며 언젠가는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첸 국장은 증권규제위원회로 오기 전 인민은행에서 2018년까지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던 계약을 코드로 구현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인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첸 국장의 이날 발언을 통해 중국 정부가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디지털 위안을 유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오첸 국장은 그러나 디지털 위안에 당장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위안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간단한 형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보안 및 법적 문제가 보다 명확해진 다음에 복잡한 형태의 스마트 계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결제 용도로 설계된 디지털 위안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더해지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물론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간편 결제와도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위안이 향후 가상자산, 간편 결제 등과 경쟁할 것에 대비해 유리한 환경을 미리 조성하고 기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중국 당국이 디지털 위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지 못하도록 환경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업협회, 중국결제업업무협회 세 곳은 금융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현재 각각 13억 명, 8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이용자 수 기준 전 세계 간편결제 1, 2위 서비스다. 중국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자리까지 넘볼 경우 전 세계 간편결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미국의 견제로 이 전략이 쉽게 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지난 4월 디지털 위안 같은 디지털 화폐는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을 통해 모든 결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 기사는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이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디지털 위안을 이제 만든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제는 디지털 위안을 넘어서서 스마트 위안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고 하면 중국의 양대 이제 결제 서비스인데요. 현재 알리페이가 1위고 13억 명, 위챗페이는 8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이용자까지 흡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입장에선 비트코인 보유량을 중국이 많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미국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뭐 안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중국 내에 이제 사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사용자가 많아지고 더 편리해질 경우에 다른 나라 사용자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면 무시 못할 어마어마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리플, XRP, SEC 악재 벗어나 증시 상장할 수 있을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리플 토큰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7년간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3억 8천만 달러 이상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회사와 임원진을 고소했다. 이에 리플은 미국 법원에 SEC가 왜 리플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다르게 증권이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법정 소송에 나섰다. 현재 양측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이 XRP 규제 관련 법률 자문 자료를 요구하는 SEC 주장을 기각하면서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SEC가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사실에 대해 회사 및 다른 시장 참여자들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기반한 리플의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를 강화해줬다며 리플이 SEC를 상대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리플 옹호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일례로 크립토앤폴리시 창립자 토마스 호지는 국제청원 사이트 체인지.org에 리플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신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을 조사하라는 청원을 올렸고 청원 서명자는 3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SEC의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고 리플의 소송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리플의 향후 계획과 XRP 가격 향방은 여전히 SEC의 손에 달려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도 지난달 26일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컨센서스 2021에 참석해 리플이 기업 공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SEC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소식은 법원이 리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요구한 것은 명확한 규제였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SEC와의 소송이 리플랩스가 국경을 초월한 결제 사업을 위해 해외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갈링하우스는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리플이 증권이라고 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우리가 일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리플을 통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EC와 리플 사이 법적 다툼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지난 24시간 동안 리플은 20%가량 급등, 장중 1.10달러를 회복했다. 6월 1일 오후 4시 10분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글로벌 리플은 1.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의 현재 가격은 2018년 1월 4일의 최고치 3.29달러에서 67.78% 하락한 수준이다. 영 고점인 1.96달러에 비해서는 46%가량 감소한 수치다. 앞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이코노미는 최근 앞으로 몇 주 안에 리플 판매자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와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 창업자를 체포할지 여부를 가리는 리플과 SEC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며 법원이 만약 SRP를 증권형 토큰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할 경우 리플은 XRP 기반의 ODL 솔루션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게 되고 XRP 코인은 더 높게 반등할 것이다 고 전망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리플사가 SEC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관을 상대로 지금 몇 년째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리플 측에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나왔죠.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굉장한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딱 뜨면 리플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주 안에 이제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하니까 적어도 한 6월 안으로는 이제 리플과 SEC의 어떤 법적 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리플을 홀드하시는 분들 말처럼 진짜 날아갈지 6월의 상황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될지 아까보다 한 20만원 정도 올랐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3,300만원 떨어지든 2,000만원 떨어지든 저하고는 큰 관계 없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물린 건 아니니까요.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더 떨어지겠지만 이 장의 끝이 아니고 이 코인 시장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죠.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얼마나 가파른 상승을 할지 한편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